안녕하세요. 조아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대한 사건 앞에서만 무력감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남들만큼 뛰어나지 못하다는, 내가 지극히 평범하다는 사실 앞에서 더 큰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덮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평범함이라는 걸 저주로 받아들이면 이는 매일같이 내 발목을 적시는 차가운 갯벌처럼 조금씩 조금씩 나를 잠식하죠. 우리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나만 홀로 가라앉고 있다는 공포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행복함이란 곧 특별함을 의미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특별함에 대한 강박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집단적 트라우마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괜찮은지, 행복한지, 특별한지를 뽐내는 경연대회에 나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각종 소셜미디어 스크롤을 내리면 모두가 특별한 삶을 전시하고 있죠. 평범한 직장인은 퇴근 후 멋진 취미로 갓생을 살고, 누군가는 부업으로 월 1,000만 원을 벌며, 또 다른 누군가는 눈부신 휴양지에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산다고 하죠. 정보는 넘쳐나지만 맥락은 사라진 쇼츠의 시대. 그 1분짜리 완벽한 서사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의 특별함은 도대체 뭐야? 저는 오랫동안 그 특별함을 취재하고 전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패션지 에디터 시절 저는 수많은 스타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삶을 포장하고 대중이 그들을 숭배하도록 부추겼죠. 그들의 성공 신화뒤에 가려진 평범한 고뇌와 지독한 불안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저는 오직 반짝이는 부분만을 오려내어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메이저 패션 상업지의 방식에 좀 반하는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 아티스트들을 주로 섭외했고,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명품 착장 없이 포토샵으로 얼굴을 닦아내거나 몸매를 보정하지 않는 인디 포토그래퍼들과 주로 작업했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저에게 부여한 역할과 명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명함 뒤에 숨어서 제 평범함을 감추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사한 명함이 있으면 좋은 점은 안정감이죠. 4대 보험이 되고 법카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서 그 직을 지키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개인은 조직과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안정감을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의 반짝임이나 특별함이 집단생활, 사회생활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정감을 좇을수록 제 안의 공허는 커져만 가더라고요. 아티스트와 가까이 있다 보면 나는 왜 특별하지 않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고요. 그러나 제가 본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도 저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삶의 고통과 권태와 자기 비하와 자기의 사이를 오가다가 누군가는 끝내 자기 혐오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마저 속이면서 화려한 삶의 연극을 하이라이트까지 끌고 가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도 못하고, 그런 세상을 완벽히 견제하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경계인과 관찰자처럼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울살이를 하루하루 버텼죠. 저 역시 소셜미디어에 화려한 이미지와 폼나는 글들을 올리면서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항변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타인의 특별함을 파는 상인이었지만 정작 나 자신의 가치는 제대로 매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머나먼 타국의 작고 외딴 섬으로 명함이 없는 삶으로 용기를 내어 전력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레나 업무 플러스의 에디터 조아나가 아닌 조아나 그 자체가 된 거죠. 내일 당장 몇 시에 일어나든 지각을 걱정할 직장이 없고 내가 무슨 글을 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눈치 볼 회사의 데스크도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디 소속으로 실체 없는 집단과 조직을 대표하는 부담과 책임을 갖지 않아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했죠. 성인이 되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 말만 자유 외쳤지 그 성인이 되어서 아니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자유라는 것이 그토록 거대하고 두려운 건지 몰랐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증명해 주던 오랜 시간 내가 한 겹씩 쌓아온 모든 껍데기가 사라졌을 때 과연 내 삶엔 무엇이 남을까? 그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특별한 무언가로 규정돼 있지 않은 그 평범한 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 세상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공포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칼 융의 말을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자 끊임없이 바쁜 일상에 스스로 몰아넣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떠난 섬에서 다이빙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닷속에 뛰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이빙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나에게 명함이 생기고 또 특별한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양인에게 다이빙을 가르치는 여성 아시안. 환경과 사회 구성원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마케팅 면에서 잘 팔리는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기에 바쁘더라고요. 마치 그래야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서울에서 배운 저는 그냥 이름 없는 다이버로 살면서 나의 하루를 충만하게 만드는 평범함의 충만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사하고 지금, 여기, 그리고 내가 가진 자유를 호사롭게 누리며 바닷속에서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온 감각으로 느끼며 살았죠. 아끼고 존경하던 아티스트의 성공과 몰락에 너무 깊게 공감하고 몰입했던 저에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고 비로소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내면이라는 섬을 들여다보고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 벤더스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 히라야마는 도쿄의 공중화장실을 청소하죠. 짐 자무시의 영화 패터슨의 주인공 패터슨은 뉴저지에서 운전을 하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단단한 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라야마는 오래된 카세트로 음악을 듣고 낡은 필름 카메라로 나뭇잎 사이에 빛을 담으며 매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충만한 세계를 가꾸어 나갑니다. 패터슨은 버스를 운전하며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비밀노트에 시를 쓰죠. 그들의 삶은 외부의 인정이나 특별한 성취가 아닌 내면의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그저 오늘의 나를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에게 평범함은 저주가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하는 축복인 거죠. 히라야마 패터슨의 섬이 예술가의 시선으로 일상을 재발견하는 것이라면
우리 곁에도 평범함 속에서 묵묵히 위대함을 실천한 현자들이 많이 있죠. 평생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온 김장하 선생 앞에 한 장학금 수혜자가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돼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도와주셨는데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자 김장하 선생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는 거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건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저는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을 때,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지하철 안이든 붐비는 도시 공원 벤치든 그저 가만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흘러가듯 지켜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사연과 부대낌과 희노애락을 생각해요. 그래도 힘들 땐 커다란 나무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 나무가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았을 때를 상상하며 그 억겹의 시간을 껴안아 보죠. 그러다 보면 제 과거는 지혜가, 상처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일과 속에서 히라야마의 나뭇잎 햇살과 패터슨의 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먼저 나만의 관찰일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대신 오늘 무엇을 보았는가를 기록하는 거죠.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맺힌 빗방울의 모양,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의 맵고 뜨거운 감각, 해질녘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노을의 색깔. 이 쓸모없어 보이는 감각의 조각들을 그려 모으면 파편화되었던 나의 하루에는 비로소 나만의 서사와 맥락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명암 없는 산책을 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목적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걷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갑옷과 가면을 벗고 오직 나의 감각만을 길잡이 삼아 낯선 골목을 헤맬 때 우리는 잊고 있던 나 자신과 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적이 드문 숲속 마을 산책길에서 무심코 길에 핀 이 평범한 들꽃에 감동하곤 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묻어난 성실함으로 이 세계의 한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들꽃들 말이죠. 바닷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일락 말락한 미생물부터 다이버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평범한 산호초, 물고기, 그리고 다이버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고래상어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알아보는 방법을 깨우쳐 줍니다. 세 번째로는 나만의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유행가나 탑10 리스트가 아니라 나의 지금 감정과 가장 가까운 음악들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행위. 그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의 취향과 세계를 지키는 가장 작고도 아름다운 저항입니다. 네 번째로 소셜미디어를 좀 멀리 해보세요. 나만의 취향, 관심사로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나에게 꼭 맞는 타임라인.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타임라인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 나에게 꼭 맞는 타임라인이 오히려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깊은 산속 꼭대기라도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 전설에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어요.
이 시대가 재미없는 건 신비로운 영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 자체의 호기심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된 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없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에 몇 번의 좋아요를 눌렀는지 기억하나요? 당신이 남긴 수많은 악플이 향한 이의 얼굴을 기억하나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지난 봄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5마리를 구조한 것을 기억합니다. 90이 훌쩍 넘은 우리 귀여운 할머니와 나눈 대화도,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죠. 누군가에게 특별해지고 싶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작은 호의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 내가 더 많이 받게 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또 찬란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서 도망쳐 왔어요. 평범하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지만 가장 위대한 치유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유일무이한 일상의 감각들을, 나만의 고유한 리듬과 시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당신의 평범한 오늘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